네, 11월 14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의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어쨌든 지수는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수가 살아나면 좋은 거고요. 일주일 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70포인트 정도 이제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한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이제 반등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늘 미증시의 가장 좀 특징적인 흐름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점. 결국은 이게 키 맞추기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좀 독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조금 강하게 진행이 좀 됐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의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런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한 거에 대한 또 좀 호재성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국내 증시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썩 탐탁치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네. 적어도 이제 오늘은 또 전기차 종목들이 주로 상승세를 주도하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나머지 섹터에서는 크게 뭐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지수가 살아나고 나면, 또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에 이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면 다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차분하게 이제 시장 대응하면서 종목 준비하시면은 또 수익의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을 키워드로 요약해서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의 네.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오전장에 네. 어떻게 키워드를 요약을 해오셨을까요? 일단 지수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뭐 확실하게 지금 안착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네네. 코스닥도 792, 요게 이제 조금만 탄력을 더 붙이면은 네. 오늘 오후에 이제 8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8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오전장하고는 분명히 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키워드 이제 풀어보면서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 한번 네. 캐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보잉과 엔비디아.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곧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잖아요. 네네.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데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사실. 왜냐면 뭐 내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또 여기서 바로 이제 중국과 뭐 아주 화해 모드를 만들어서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도 크게 이제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의 고리가 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일단 중국에서 보잉 이제 747 맥스 기종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렸던 게 이제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칩을 이제 공개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맞춤형 이제 또 반도체 3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난주에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뭔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제 좀 긍정적인 기류들이 만들어지는 게 전체 이제 글로벌 증시에 좀 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좀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오늘 시장에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이제 키워드인데, 네네. 오늘 뭐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지수 반등이 이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요, 그동안 맞아요. 이제 빠질 때는 에코프로 BM 때문에 빠진 거고,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 BM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쨌든 오늘의 반등을 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또 워낙 좀 많이 밀렸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내리 일주일을 그냥 급락세가 이제 연출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미국장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지수도 같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대주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요게 별로 약발이 안 먹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정부에서 무슨 정책적 얘기를 해도 좀 시큰둥하는 것 같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공매도와 관련된 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공매도 금지하겠다. 오. 사실 지지난 주말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될 때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금지한다 그랬는데, 상반기까지만. 그렇죠? 내년 6월 말까지 이제 금지한다 그랬는데, 잘하면 뭐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길게 또 갈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공매도와 관련된
병폐를 이참에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연말만 되면은 정말 좀 시끄러운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 지연 아나운서도 아마 작년 연말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하루에 막 1조 5천억씩 그냥 투매가 맞아요. 쏟아지면서 네. 양도세 이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주식을 막 내다 파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됐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10억이 넘어가요. 너무 비싸요. 10억이 넘어가는데 사실 아파트를 가진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지금 대주주를 10억 이상 들고 있는 분을 대주주로 한다라고 하면 전국 팔도에 대주주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너무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을 최소 20억, 뭐 많게는 50억에서 지금 10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 그 정도로 이제 크게 가지고 있는 이제 부자들은 정말로 네. 이제 양도세를 좀 내야 되니까 대주주 요건에 이제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연말마다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고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게 얼마나 좀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금 사실상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이제 법안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연말 되기 전에 빨리 이제 매듭을 좀 지어가지고 이건 반드시 좀 꼭 좀 성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면은 정책적인 모멘텀과 또 연말 증시의 또 변동성을 좀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남은 오늘 오후 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이 네. 필요한지 레시피 한번 세워볼게요. 네, 오늘 옷장 한 줄 레시피는요. 국채금리 하락의 배팅,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을 또 거치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지금 2주째 아주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국채 금리가 상단을 5%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CPI 지표 발표되고 있죠. 발표될 거죠. 3.3% 정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이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이제 조금 완화됐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안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인하를 한다면 몇 %포인트나 인하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로 이제 관심이 벌써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시장의 관심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긴축 사이클이 종료되고 국채금리 이제 하락에 이제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성장 섹터 종목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우리 시장도 지수 자체가 이제 안정을 좀 찾고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면 결국 성장 섹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 뻔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 또 이번 조정 파동, 일주일간의 이제 조정을 통해서 많이 밀려 내려온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오후장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또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픽해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1월 8일에 편입했던 컴투스 홀딩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한 1%대 빨간불을 네. 켜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위메이드가 한 2주 만에 한 65%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 후속주로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컴투스하고도 컴투스 홀딩스는 확연하게 움직임이 좀 달라요. 컴투스 홀딩스는 아직도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눌러 있는 듯한 이제 모습이지만, 컴투스 홀딩스는 상당히 강하게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차이점은 뭐 같은 이제 게임 회사 계열이긴 합니다만,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NFT라든지 가상화폐하고 조금 더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 빗썸 뭐 IPO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NFT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주가가 이제 조금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1년 내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장세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이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인 이제 추세 파동이 좀 강하게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컴투스 홀딩스 어제 오늘은 사실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고가 대비해서는 21% 정도 이제 수익 중인데 2차 목표가 이제 4만 원 정도를 이제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37,000원 이미 도달을 했고요. 2차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는 계속해서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종목은 10월 26일에 편입했던 한올 바이오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요즘에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흐름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10월 말에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10월 말이 이제 어찌 보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최하단에서 그야말로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했던 타이밍이었어요.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요 구간에 최하단에서 이제 매수가 좀 되다 보니까 금방 이제 뭐 한 1, 2주 만에 한 20몇 %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났거든요. 요 구간에서 딱 잡아내는 게 어찌 보면은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약간 이제 좀 눌림목 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종근당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약간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로봇이라든지 뭐 AI 그다음에 게임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연말에 이제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됐을 때 반등할 수 있는 성장 섹터라고 보는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대장주들의 시세가 살아 있잖아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펩트론이 추세가 아주 강하게 좀 살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종근당,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오늘 또 보로노이가 기술 이전했던 게 또 취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지만 다행히 좀 개별 악재로 치부가 되고 나머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미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내년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상 좀 연말이 되면 시세가 좀 강하게 형성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리뷰해보면서 앞으로는 제약 바이오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리뷰 종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오우장 레시피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남겨주셨어요. 관련해서 뭐 수혜주일까요? 아니면 어떤 뭐 성장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국채 금리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가장 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조정을 좀 거친 종목들 중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너무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종목 이름을 들으시면 또 저 종목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만 3,700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봇 종목 중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서로 이제 대장주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총 3조 근처에서 지금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올 한 해 시장에서 정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로봇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삼성이 이제 관계사로서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강하게 이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최초의 이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휴보를 이제 개발한 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보행 로봇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군사용 로봇도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6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 팔을 구성을 해가지고 안전 기능도 이제 내장되어 있고 사람과 이제 협업이 가능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도 하고 공장에서 이제 쓰이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협동 로봇으로 이제 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개발한 이제 핵심 부품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알고리즘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국내에도 꽤 많은 로봇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로봇 기업들 중에서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건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갈 방향하고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4.73% 정도 지분을 가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면을 이제 좋게 보고 이렇게 이제 지분 투자를 해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가구 1로봇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갑자기 2030년에는 무인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로봇 시장에 큰 반향을 이제 좀 불러일으켰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무인 공장화가 된다라는 건 좀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TV 방송에서 쿠팡이라든지 이 물류센터 혹시 방송 나오는 거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로봇이 물건이 보관된 데 찾아가가지고 그 물건을 찾아서 자동으로 포장 배송하는 데까지 그냥 로봇이 일을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쿠팡 알바 막 그런 거 구한다 이런 거 봤었는데 요즘에는 로봇도 많이 하는 그렇죠. 배송을 이제 직접 차에 이제 실어가지고 배송을 하는 건 우리 쿠팡이 이제 기사분들이 하시지만 물류 현장에서 포장하는 과정까지는 이제 로봇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인간은 도대체 이제 어디에서 노동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코리아 피크 아웃론. 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 정말 떨어지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2027년, 2030년이 되면 후진국처럼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완전히 이제 좀 뒤처지는 성장률을 이제 나타낼 거다. 일본이 거의 20년,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아주 구조적인 늪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일본에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현실적인 대안은 로봇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그룹에서는 2030년이 되면 반도체 팹을 포함해서 모든 공장에 이제 무인 공장화를 만들려고 하고 당연히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겠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어떤 지분 구조를 떠나서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로봇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전에 9월 초에 아주 강하게 한번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8월, 9월, 10월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 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고점 대비해서 좀 크게 빠졌었어요. 24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1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12만 원 자리에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1차 반등이 좀 들어왔고 일주일 동안에 시장 조정 좀 받았었죠. 눌림목 파동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거래가 이제 완전히 좀 소강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요런 타이밍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눌림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1차 반등 이후에 눌림목을 지금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15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가지고 강하게 이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시세를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로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딱 요 정도 가격을 잡으시면 돼요. 전고점이 지금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를 18만 원 딱 잡아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이제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한 15%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 타이밍을 공략한다라고 이제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서 성장주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는 로봇주, 그 안에서 또 대표적인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 편입해 주셨고요. 네. 이전에도 한번 수익이 크게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목표가 달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성장주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요즘에 이제 참 말들이 많은 섹터예요. 전기차. 전기차 쪽에 일단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네.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려가지고 조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69,500원 현재가로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이제 우리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하면 배터리 셀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상반기 때 고점 만들고 정말 좀 지지부진하게 많이 빠졌어요. 6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최근에 37만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양극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도 차트 한번 보시면 7월 달에 58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에 19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죠. 50%가 넘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반등이 조금 진행될까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기존의 이제 대장주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물론 고점 대비 조정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여전히 우상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기업들과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 자체도 이렇게 좀 다른 우상향 패턴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탑 머티리얼이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630억에 영업이익이 118억. 뭐 나쁘지 않은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 기업 치고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뭐 탑 머티리얼은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이제 안 됐습니다만 상반기까지만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액이 634억 원에 영업이익이 11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600억 정도였는데 상반기에만 634억. 작년 1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118억이었는데 상반기에만 113억 원을 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반기 때는 수주 모멘텀이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실적이 만들어졌다.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상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적 부침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내년에 이제 다시 수주 사이클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하면은 주가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탑 머티리얼은 이제 턴키 방식으로 2차 전지 이제 제조 장비를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주로 이제 스타트업 이제 전기차 회사들 쪽으로 장비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탑 머티리얼이 막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도 탑 머티리얼이 주목을 좀 많이 받죠. 최근에는 또 하이 망간 양극재 이제 기술까지 개발했다는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비 종목 코인테크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그 네. 코인테크가 바로 이제 탑 머티리얼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업황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현대차의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이제 의지를 보였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기차 시장의 이제 성장은 속도의 문제지 이제 방향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었잖아요.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결국에는 성장하겠으나 이런 이제 일시적인 정체기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배터리의 단가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전기차 가격이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수요는 분명히 살아날 거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도 분명히 이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수요 회복은 뭐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탑 머티리얼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 보면 바닥까지 빠졌다가 추세를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놨어요. 원래 추세 하단이 한 6만 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은 여전히 우상향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고요. 일자 목표 가격은 84,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탑 머티리얼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오후장 대비 전략 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도 오후 1시 스탁벅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